한목협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모임에 초대해 주신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 조직을 이끌어온 임원들과 이 운동에 참여한 10여 개 교단의 소장, 노장도 물론 계신 거로 이제 알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고상한 정신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언젠지 제가 확실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목협에서 강연을 와서 해라. 시민사회운동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을 프레스센터에서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거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금을 주시면 어떡하냐? 목사, 그저 필요한 대로 써라.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여론을 상당히 일으켰던 총선연대 낙선운동 하는 이제 친구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줬습니다. 줬는데 어느 날 하루 김종필 씨가 그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온 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부하던 그 기부가 그 순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참 이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 참 이거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참 중요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여연대, 이 총선연대 낙선운동의 그 네거티브 캠페인 전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도 역시 이 총선연대에 참가를 했는데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원주와 이제 이 진주의 이제 캠페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원주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진주에서는 뭐 비참하게 졌습니다. 근데 저는 왜 네거티브 캠페인에 반대를 표시했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지 않은 한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또 나온다. 이런 식의 정치 캠페인은 민주사회 운동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반대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에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박 목사가 어디서 왔는지 거금을 이제 가져왔는데 한 번만 더 가서 부탁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목협에 와서 다시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2번 목협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던 사람들은 그 돈이 목협에서 온 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이제 시민운동을 할 때는 목협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저는 항상 목협에 그런 의미에서도 빚진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10주년 한마디 해라. 제가 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부충만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조직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 조직을 10년 끌어온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동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의 간섭 내지는 탄압 없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시민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의 공통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소위 시민단체, 요새 뭐 NGO라고들 그러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NGO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가면 NGO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NGO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 정부, 기업,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개선 내지는 특정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은 정당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닌 것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정당에 가입도 하고 선거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시민운동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은연중에 정치화되는 경향이 생겼고 심지어 어떤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조직은 시민단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운동의 관계가 매우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모호하기보다는 뚜렷하게 연대되는 현상도 때로는 있습니다. 나 자신이 몸담고 있던 참여연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단체가 80년대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 인권운동을 전개한 학생운동가들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다음 소위 좌파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면서 참여연대의 분위기가 소위 한국 좌파의 조직체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좌든 우든 정치권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모호한 동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한배호 교수는 이 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나 학교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생활을 통해 민주정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사회화를 겪을 수 있는 사회일수록 안정된 민주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들이 많을수록 민주정치가 뿌리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늘 한국의 시민사회의 문제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하는 조직들이 극히 낮은 수준의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배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출판한 한국 정치사 자유를 향한 21세기 일조각에서 금년에 한 두 달 전에 나온 책인데 39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의 다른 한편은 자아 비판의 능력입니다. 성숙한 자율성은 정직한 자아 비판입니다. 자아 비판의 결핍 혹은 낮은 수준의 작금의 시민운동에 노출된 내적 모순이 결국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운동은 온갖 세상의 힘이 묶여져 있는 곳은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지만은 자체의 각성 기능이 부족하다고 난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의 연대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는 듯 하지만은 연대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을 마련하여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관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결국 목협이 앞으로 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협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거긴 교회성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협의 앞으로의 하나의 그 사명이라 할까, 하나의 과제를 할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에큐메니칼 운동하던 사람이 시민운동가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나는 에큐메니칼 운동가가 시민운동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운동, 시민사회운동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고전적 해석은 교회 일치와 갱신의 상호관계를 거의 필연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내적 갱신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내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시적 일치에서
찾아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역사적 책임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파 통합이 가시적 일치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합교회는 유나이티드 처치가 아니고 유나이팅 처치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면에서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옳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교회가 어느 만큼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선각자들이 아시아와 연대하려는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백인 우월 사상이 그곳의 원주민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저는 비교해 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정당화한 남아공의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프라이베트를 엄격히 구분하고 신학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프라이베트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기독교요, 이것은 분명히 더욱이 이단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이단성은 저는 없었는가? 한번 다시 우리가 돌이켜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성을 강조하며 선교를 강조하며 현장에서 교회성을 경시한 결과 그 반대되는 주장, 그 반대되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이 한국의 교회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포스트 모던 신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일치를 향한, 또한 갱신을 향한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홍명기 박사는 한국의 메가처치의 현실을 맥도날다이제이션, 맥도날드화,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화와 카리스마타이제이션, 카리스마화의 조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모던 세속화를 카리스마의 치유적인 목회로서 현대인의 이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의 체험을 제공하는 에클레시알 현실로서 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그 미시오데이와 에클레시알 현실, 그 갈등 속에서 이 홍 박사의 설명 가운데서 빠져 있는 것이 미시올로지컬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이 한국의 포스트 모던 한국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또한 목협이 지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